사실상 미세먼지가 이번에도 토픽 업종이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위닉스부터 상하프론테크까지 아마 3월 들어서 지금 4주째 지금 자,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위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노란톡 메신저 친구분들은 이 위닉스와 또 경동나비는 따로 저한테 문자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 노란톡 메신저 친구 많이 신청하시면 그래도 매일 급등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죠. 보유 개연점보다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을 아침에 개장하면 거의 한 종목씩을 매번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주 전이었었죠. 위닉스는 보내드렸었고 또 이번 주는 경동나비엔도 보내드렸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코엔텍과 와인텍, 인선이엔티는 아마 우리 노란톡 메신저 받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수시로 문자를 좀 받으셨던 종목이 될 겁니다. 이제는 이런 종목군들 이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또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미세먼지가 지금 대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말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미세먼지가 조금 거시긴 합니다만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들이 미세먼지가 좀 없다고 해서 나오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미세먼지가 앞으로 우리가 평생 안고 짊어지고 살아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국에 무려 3,000개나 되는 화력발전소를 없앨 일이 없고 중국의 이 제조 시설들 엄청난 매연을 쏟아내고 있는 제조 시설들을 그들이 세계 제조 공장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산업이 매우 크게 성장할 거라 보여졌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추경을 동원해서라도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나 학교나 군부대에 공급을 하라는 얘기를 했고 또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는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이번에 의무적으로 500m 제곱 이상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컨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500m 제곱 이상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이미 유럽이나 네덜란드, 영국 이런 쪽으로 보면 이미 컨덴싱 보일러는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독일은 컨덴싱 보일러로 바꾸면 50% 지원까지 해줍니다. 우리는 500m 제곱 이상이면 거기에 이 기계 환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도 물론이죠. 이 필터 거의 미세먼지 95% 필터가 되는 부분 그런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멤브레인 시장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필터 95%가 된다는 게 이 부직포로 어렵다라면 멤브레인 시장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멤브레인 쪽에 상하프론테크 그다음에 여전히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는 이 필터 쪽에 부직포 쪽으로는 크린에서에서 그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 시장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라 봐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있는 컨덴싱 시장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석탄 개인들의 이 석탄 보일러는 폐기를 하라고 정부의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컨덴싱 보일러 시장은 굉장히 커지리라 보여지고 당장은 이제 돈을 잘 벌 종목군들은 역시나 이 공기청정기 관련한 종목들이 되겠죠. 이렇게 KC코트레일과 오텍 같은 경우는 대형 쇼핑센터나 공장 이런 건물에 들어가는 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 쪽으로는 이들이 좀 강점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닉스와 대유 위니어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일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공기청정기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겠죠. 하츠도 좀 빠져 있는데 하츠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하츠는 B2B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자, 이들이 주방용 공기청정기는 세트로 공기 환기 이 시설과 시스템과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실적이 나올 부분이 있겠죠. 이번 하츠는 아마 주말장에 굉장한 강세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급등주 개념에서 시장 정책과 또 앞으로 성장 섹터와 맞는 종목군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것은 지금 미세먼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그동안에 한 달간 말씀을 드려왔었고 산업 폐기물은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 산업 폐기물들이 급등을 하는 거는 이제 3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급등합니다. 원래 급등 이 업종에 들어갈 종목은 아니고 이익 성장 쪽 그리고 미래 실적 쪽에 폐기물 업체들은 그동안에 소개를 많이 했고요. 아마 이 국고초 3부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코엔텍과 와이엔텍, 인선이엔티를 처음 들었다 이런 분은 없겠고요. 만약에 매매를 했다 하면 아마 우리 국고초 3부를 보시고 매매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미세먼지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가장 성장 센터다. 이 진입장벽이 제일 높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허가사항이에요. 산업 폐기물 업체는 허가사항이라
누구나 쉽게 허가를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죠. 폐기물 뭐 매립을 하고 산업 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이런 것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기 집값 떨어진다고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농담처럼 이건 대통령 할아버지 빼고라도 못 들어간다. 이 산업 폐기물 쪽은 그런 말씀을 늘 드려왔었고 그런 만큼 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주 개념에서 접근할 땐 이런 종목이 좋지 않겠나. 이런 경우는 이런 어떤 독점력, 이런 진입장벽 때문에라도 이 마진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묻는 매립 처리 비용은 지난 2년 동안에 100%가 올랐다. 이건 굉장한 메리트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인선 ENT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선 ENT는 국내 매립 처리 1위가 그렇죠. 바로 인선이입니다. 매립 처리 비용이 한 1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천과 강양쪽에 매립장이 또 원래 재개가 되고 또 신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인선 ENT가 아마 원래 가장 고성장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엔텍과 YN텍 같은 경우는 이들은 아무래도 소각이죠. 소각 처리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이젠 스팀 에너지가 탈원전 시대에 맞춰 스팀 에너지 가격이 좀 급속도로 또 따라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 가장 좋을 거라 보여지고 코엔텍은 원래도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역사적 신고가를 드디어 깼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폐기물 업체들이 연달아 거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정말 싸부가라는 대로 좀 폐기물도 좀 할 걸. 미래 성장률을 좀 할 걸. 미세먼지도 하나는 물고 있으라 말씀을 드렸는데 위닉스가 일단 뭐 대장이니까죠. 위닉스라도 물 걸. 카카오톡 메신저에 위닉스가 왔을 때 또 잡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위닉스라도 잡았으니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고 폐기물 하나 정도는 잡아놔라. 이 유산주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이 5천만 원 아시겠지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돈 불려서 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아예 5천만 원 없다 셈 치고 주식을 사놓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 미래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때 늘 유산주로 항상 제가 유산주 1순위로 말씀드린 게 바로 폐기물 쪽이었었죠. 그래서 산업 폐기물 종목들 이것도 밸류로 따지면 한때 못 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밸류로 따져서 YN텍이 그랬죠.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국고초에서 말씀드릴 때는 시총 800억대였습니다. 근데 YN텍이 전년도에 영업이익 140억을 거뒀어요. 149억 정도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밸류로 따지더라도 가치로 따지더라도 거의 시총 1,500억이 돼도 비싸지 않은 것이죠. 유보금이 한 1,100%, 유보금이 거의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의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BSCP이라는 해운회사를 갖고 있죠. 또 보성 골프장을 이 골프장도 갖고 있고 이 여수산업단지 안에 두 개의 소각로를 갖고 있는 소각 이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YN텍이 시가총액 800억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1,000억 언더에서는 사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했던 YN텍입니다. 근데 YN텍이 지금 흐름이 얼마나 좋아요. 보시면은 지금 YN텍은 거의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안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YN텍은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들어가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신고가를 지금 코엔텍과 YN텍이 동시에 지금 신고가를 깨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걸 중간에 팔 이유도 없습니다. 이 코엔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료 개념이 없는 스팀 에너지까지 파니까 꼭 먹고 알 먹고죠. 마진이 거의 한 4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마진이죠. 제가 뭐 칼만 들었지 뭐 강도가 아니냐랄 정도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마진이 4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카지노 업체들, 그죠? 뭐 강원랜드라 아니면 게임 업종들 이쪽에서는 그런 예가 있었지만은 이 지금 뭐 폐기물 업체가 40% 마진이 나온다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소각 처리 비용을 엄연히 제대로 제값을 받고 지난 2년 동안 50% 올랐으니까 50%를 더 올려주고 받고 소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를 이용해서 스팀 에너지는 공짜고 그러니까 이 사업 영역이 좋죠. 여기 보시면 여기 빠져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KG ETS가 있어요. KG ETS 같은 경우는 KG그룹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관련성이 있다 보니 제가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코엔텍하고 YN텍 하면 되지 굳이 KG ETS를 또 한다는 건 코엔텍을 하면서 KG ETS를 하면 뭐 옥상옥이 아니겠나라고 해서 굳이 이건 안 해도 되고 하더라도 코엔텍과 YN텍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일단 마진은 뭐 역시 코엔텍이 좋고 신고가를 깨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장주인 코엔텍을 내야 될 부분이 있고 YN텍 같은 경우는 워낙 쌌으니까
그죠? 뭐 800억대 놀았으니까 지금 이제 1,400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인선이한테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남북 경협이 이루어져서도 사실 산업 폐기물을 이 건설 폐기물을 또 그 부분이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골재가 없죠. 골재도 없고 해서 골재를 어떻게 해요? 이 기존 건물들을 부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리사이클링해서 골재를 또 대체하고 써야 되니까 골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선이한테는 리사이클링 사업까지도 괜찮은 상황이죠. 그리 매립 처리 비용이 급등해 있는데 원래 사천과 강양 쪽이 재개를 하니까 원래는 최소 100억 이상의 추가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아마 이 시간에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니까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폐기물 업체들이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 이 폐기물들을 이 정도 올랐는데 이제 이 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신고가 자리에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깼는데 이거를 팔아야 될 이유는 있나요? 이거는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당장은 지금 위닉스가 거의 더블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카카오 또 친구분들 노란통 메신저 친구분들까지도 아마 위닉스는 좀 상당한 수익이 나였을 건데 팔아야 될 건가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팔면 안 됩니다.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물론 4월 달까지 보통 11월 달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상황이라 아마 그런 계절적 상승률을 굳이 따진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글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제 이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을 맡고 대통령까지 접견을 했습니다. 자 정말 이 막강한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분이 지도자가 맡은 만큼 중국과도 할 말을 할 것이고 뭐 일본과도 또 혹은 북한과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맡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규제에 대해서 뭐 의무화 부분들을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하기를 요청할 수가 있겠고 또 중국을 만나서 중국의 스모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분이 글로벌적인 이 지도자가 맡았기 때문에 아마 이 미세먼지의 테마는 이 일반 단발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쪽은 특히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 타워 XQ가 23평형이죠. 23평형인데 이번에 마스터 제품이 박보검이 광고하는 게 마스터 제품이 30평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최유라 쇼에서 거의 단발성으로 5,600대 롯데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가격이 70만 원인데 지금 미니도 이 중소형도 3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가 아주 숱합니다. 근데 30평짜리가 70만 원에 69만 원 뭐 얼마인가 거기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자 웬만하면 자기의 거실이 20평이라고 해서 20평을 쓰겠어요? 아니겠죠. 30평을 씁니다. 미세먼지 한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평짜리가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학교나 공부대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내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20평짜리는 부족하겠죠. 30평짜리가 그래서 대형 위주의 위닉스가 일단 당연히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고 대유 위니아 같은 경우는 18평형이 주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대면 중형 정도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 금요일 날은 생각 못했던 대유 위니아가 급등한 부분이 있었고 하츠 같은 경우는 주방용인데 주방용 공기청정기는 앞으로 이들은 원래 이제 저는 닥터나 아파트의 한기 정화 시설 전체적인 거를 B2B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주방용 공기청정기도 묶어서 세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츠도 이번에 급등한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신일 산업이 잡히진 않았지만 신일 산업은 5평짜리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파는 때 하나 더 사갈 수 있도록 한 6만 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돼 있고 8평짜리가 이건 좀 비쌉니다. 한 20만 원대인데 글쎄요. 워낙 1인 가구가 많아서 신일 산업의 그 5평짜리 이 6만 원씩 하는 5평짜리 이런 거는 틈새 시장으로 아주 잘 나갈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은 위닉스 그리고 이 아예 시설은 건물의 시설은 오텍과 KC코트레일 그리고 대형은 위닉스 그다음에 중형은 대유 위니아 그다음에 아파트 B2B 쪽은 하츠 그다음에 중소형은 1인 가구를 노리고 원룸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신일산업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SPG와 로보스타
네, 맥스로텍이 있는데 자 로보테마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지금 정부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하게 되면 정부가 거기 들어간 비용을 일정 부분은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가 이 정부 정책 관점에서 본다면 그보다 더한 게 뭐요? 소득주도 성장이 아마 그보다는 더한 테마다라고 봐야 되겠죠.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기업들이 아주 인력 수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주 5일 근무도 있는 데다가 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부분이 있죠. 탄력 근로제도 지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자 기업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사람 안 사고 안 쓰고 그냥 산업용 로봇이나 쓰자. 또 공장 자동화나 하자.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 현대차에 계신 얘기를 들어보면 현대차 생산 라인이 옛날에는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100명 정도가 거기서 조립을 하고 했겠죠. 문짝도 달고 엔진도 얹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로봇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대 근무하시는 분이 옛날에는 자기들도 그렇죠. 힘들고 하면 20바퀴 돌려야 될 거 15바퀴 돌리고 더 안 돌아가면 그냥 그 다음으로 넘기는 이런 예가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오프로드로 달리다 보면 차가 덜컹덜컹하고 비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실제 옛날에는 있었죠. 근데 지금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형차라고 해서 가격이 싼 거라고 해서 옛날 같은 불량률은 없습니다. 왜? 로봇이 만들기 때문에 로봇은 정직하게 20바퀴 돌리면 그 매뉴얼대로 20바퀴를 정확하게 돌리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때문에도 앞으로 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라도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SPG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됩니다.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거는 BLDC라고 BLDC는 블러시리스 DC 모터라는 건 뭐냐면 소음이 안 나는 블러시가 없는 이 모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소음이 필요한 거는 가정용들이 제품이 되겠죠. 제습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 시장에 거의 여기 들어가는 모터를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SPG의 BLDC 모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수요가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100만 대가 더 늘었습니다. 원래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 먹거리는 누가 먹냐면 바로 SPG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의 또 부품들을 공급하는 게 바로 SPG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도 직접적인 종목이 바로 SPG가 되고 지금 고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로보스타론 이번에 보시면 얘는 공장 자동화 관점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두 종목을 제가 주목하자 말씀을 지난주에 했었나요? SN코어는 SK 자회사입니다. 계열사입니다. 여기는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SK 하이닉스 이쪽 공장 자동화를 주문이 들어오면 SN코어에 오더를 다 주게 되겠죠.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는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기업 부분에 이 공장 자동화 되는 게 역시 좋죠. 그래서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오다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전부 로보스타가 다 오다를 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당장 실적이 이렇지 않아도 앞으로 이 두 기업 SM코어와 LG전자는 미래를 보는 성장 섹터로서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모기업이 얼마나 좋아요. 그네들이 끊임없이 공장을 짓는데 그 공장이 지금 옛날처럼 노동자들이 붙어서 생산 라인에 붙는 이런 공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부 공장 자동화로 다 바꾸고 산업용 로봇을 넣는 상황이다 보니 SPG와 로보스타 그러면 산업노동용 쪽은 당연히 실적도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용 로봇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로봇 팔 같은 거 이걸 공급하는 맥스로텍까지 해서 이 세 종목이 당분간 산업 로봇으로는 아마 가장 유망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장 섹터들이 다 내수주들입니다. 경기 방어주들이죠. 그러면 이들은 지수와 관련이 있나요? 지수와 크게 관련이 없죠. 장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지수와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까운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장이 좋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좋을 것이고 장이 안 좋으면 그들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는 IT 장비나 소재주들이 같이 빠진다고 본다면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코스닥 시총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를 넘으니까 바이오는 당연히 코스닥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죠. 근데 이들은 그들과 사실상 내수 쪽이라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정부 정책들 이런 걸로 이런 트렌드로 가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이 하락을 많이 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미국장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와 관계가 높은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갖고 있다, 또 IT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정책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미세먼지, 자 여기도 개인 큰 손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 폐기물 같은 종목도 지금 없어서 못 사고 지난 금요일 날 보세요. 외국인 기관들이 경쟁력으로 물량을 확보했던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이게 지수와 연동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과 모멘텀과 수급으로 이해 갈 종목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SPG 로보스타 맥스로텍도 장에 연동이 된다면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급등을 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 장이 안 갔잖아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뽑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업종들이 자 로봇 관련한 종목도 그렇고 이들은 최고가로 찍으면서 끝이 났었죠. 그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뭐 미국 시장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갖고 있는 분은 당연히 팔 일이 없겠고 없는 분들은요. 아싸 기회죠. 이런 좋은 자리가 있나?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이런 종목이 미국 증시 때문에 하락을 하면 원래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날그날 수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 순전히 지수 때문에 하락하면 기회다. 트레이딩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히려 월요일 날 매매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미세먼지는 그동안에 제가 오랫동안 그건 3월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아마 조정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뭐 21선 정도에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폐기물은 이런 단말성으로 미세먼지처럼 이런 급등을 한 건 아닙니다. 지난 1월 때부터 아주 점진적으로 폐기물이 올랐으니까 매물 소환을 충분히 하면서 올랐으니까 겁나서 이익 실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한 차례 끊어줬다가 뭐 저점에 눌림목이 다시 잡을 수는 있어도 산업 폐기물은 중간에 끊을 일이 전혀 없고, 로봇 관련한 종목들, 공장 자동화 종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막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개파락 들어가면 바로 시작과 동시에 거래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